제가 이 국부론하고 자본론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어 여러 번 보게 되면서 매번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해안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탄하면서 봤고요. 네 번째는 이게 현실에도 적용이 계속된다라는 고선데도 현실에서 적용한다는데 또 한 번 놀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봤을 때는 무척이나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자본론을 다시 보는 자본론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본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본론의 첫 페이지가 이제 상품과 돈이라는 그 commodity and money라는 그런 챕터가 생겨나는데, 이 자본론에서 말하는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물 같은 거는 사용 가치는 높지만 교환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용 가치는 높지만 교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합성으로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상품은 노동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국부론에서 말한 아담 스미스와 같은 맥락이죠. 그 나라가 뭐 금이 많다고 해서 국부가 아니라 그 나라의 노동력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그거의 합이 국부를 한다는 것처럼 모든 상품은 노동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은 결국은 노동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가 생각한 거는 결국 노동자가 중요하고 노동자가 상품을 만드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본가는 계속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계속 가난하냐 이거죠.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결국 상품이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가 부가 쌓인다고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계속 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본가만 돈을 벌고 노동자가 왜 계속 가난하냐, 이런 이유를 연구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상품이 탄생할 때 이윤의 탄생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설명한 게 이 자본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론은 간단히 말하면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뉘고, 이 상품은 노동력에 의해서 탄생되며 그래서 그거를 상품을 노동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본가는 계속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그것은 상품에서의 이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보통 원자재 플러스 설비 플러스 노동력으로 표현되죠. 빵 같은 경우도 밀가루, 그다음에 빵을 굽는 오븐, 그리고 그 빵을 만드는 그 제빵사의 노동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본가들이 이 원자재하고 설비는, 예를 들면 상품이 300원짜리다. 그러면 원자재가 100원, 설비의 가치가 100원, 노동력이 100원이라고 해서 상품이 300원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이때 노동력의 100원을 자본가들이 노동력의 가치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이 아니고 30원만 노동력에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상품이 300원에 팔리게 되면 이 사람의 매출 원가가 23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230원에서 70원을 누가 착취하느냐? 그게 자본가가 착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이렇게 노동력의 착취, 그러니까 원자재는 1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설비도 100원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노동력에 대해서 30원만 주고 70원을 착취하는 이 착취를 칼 마르크스는 절대적 잉여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돼가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뭐 예를 들면 1시간에 빵을 1개 만들던 거를 1시간에 2개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오히려 이제 노동력 같은 경우는 그 돈에 받던 급여 그대로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그대로 임금은 유지되면서 자기가 받을 임금들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더 많은 일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 더 많은 일을 강요해서 생겨나는 잉여 가치를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없을 때 연필로 종이에다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일을 해서 생겨나는 생산성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인터넷과 모바일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좀 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과 모바일이 됐으니까 옛날에 10시간에 했던 일을 5시간에 끝내고 집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시간을 했을 때나 5시간을 일했을 때도 월급이 똑같이 10,0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10시간을 해서 했던 일을 5시간으로 줄여놓으니까 이 5시간을 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은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10시간을 일했을 때도 10,000원 줬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탄생한 시간에는 그때 했던 일을 5시간 만에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해라. 임금은 올리지 않고. 이게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수입을 받아들이게 되고 노동자의 급여는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노동자의 생산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착취를 하는 것을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론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이 중시돼야 되잖아요. 이 노동이 중시돼야 되는 시대가 왜 영국에서 이런 자본론과 국부론이 탄생했냐면, 어,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집중되려면 제일 먼저는 신분제 해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인은 상인대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정이면 백정 뭐 이렇게 신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신분제를 해체시켰어야 되는데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해체되면서 이 신분제가 해체됐던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사유화가 일어나면 이 자본론이 일어나고 노동력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농민들이 땅을 경작해서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였었는데, 어느 날 이제 토지가 사유화되면서부터 돈 있는 자본가들이 다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그거를 경작하면서 먹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체돼서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고,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더 이상 토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노동력은 도시나 산업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00년도에 산업화가 막 시작됐던 영국의 런던, 뭐 이런 데들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토지를 경작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본가들한테 토지를 다 뺏기고 사유화돼서 뺏기게 되니까 다 그만두고 도시로 집중해서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공장에 취직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취직해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리고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다 보니까 노동력의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착취해도 노동자들이 그 자본가에게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공급이 많으니 너는 나가 이러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론에서 공황이 오는 이유는 자본가는 계속 부의 증식을 하고 노동자는 계속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 즉 노동자 이꼬르 소비자인데 그 구매력이 소비자가 떨어져서 생산자인 노동자가 소비자인데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물건을 사지 못하면 아무리 자본가가 많은 물건을 내놔도
그게 사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노동자도 자본가도 망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 카르 마르크스는 이런 것을 공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다시 보는 자본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동자들이 계속 삶의 피폐가 되면 노동자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산을 포기하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오포세대, 욜로욜로, 최저 출산율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 재생산이라는 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고 노동자에서 이탈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러니까 일본의 사토리 세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죠. 그럼 욜로 그냥 인생 대충 살다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포기하는 거. 이런 게 노동자의 이탈이고 우리나라처럼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게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고 삶의 피폐로 재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산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 다음에 금융, 모바일이 발전하다 보니까 생산 수단이 다양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산 수단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가치나 행복을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프리랜서가 발전하고 또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뭐 이런 직업들이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수단이 다양화돼서 자기가 공장이나 이런 직장에서 다니면서 노동자로서 느꼈던 무기력과 그래서 재생산 포기했던 이런 것들에서 생산 수단의 다양화로서 자기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신분제 토지 사유화로 노동자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노동자의 삶이 계속 피폐해졌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탈했고 재생산 포기,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포 세대, 그 다음에 출산율 최저 이런 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생산 수단의 다양화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가치와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는 뭐 유튜버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내가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뭐 이런 사람들의 직종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론이 지금의 현재의 세상을 가장 잘 예측했고 지금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본론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